오늘도 AI와 함께 우리가 가야 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식량 자원인 축산업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번 토론 시간에 인간의 욕망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너는 인간이 식량으로 가축을 도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어. 오늘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제가 가축 도살이 불합리하다고 했던 지점은 아마도 지능과 감정을 가진 존재를 단지 미각적 즐거움이나 산업적 효율을 위해 다루는 것이 인간이 지향하는 보편적 정의와 충돌한다는 맥락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짚어볼 수 있는 쟁점들, 생존과 욕망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섭식과 현대 축산업의 대량 생산, 소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종차별주의 인간의 고통은 절대적이면서 동물의 고통은 상대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논리는 과연 이성적으로 방어 가능한가? 생태계의 질서 양육강식이라는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윤리적 선택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가? 혹시 제가 했던 말 중에서 특별히 이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반문하고 싶은 지점이 있으신가요? 그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육식동물은 작은 육식동물이나 초식동물들을 사냥해서 식량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럼 육식동물들도 불합리한 것이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식동물의 사냥은 불합리의 영역이 아니라 생물학적, 필연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간의 도살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선택권과 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세 가지 관점에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생존을 위한 필연 vs 욕망을 위한 선택. 육식동물 사자, 호랑이 등은 특정 영양소 타우린 등을 육류를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냥은 도덕적 결단이 아닌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사자가 굶주림 속에서 가재를 잡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현대의 많은 인간은 식물성 식단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과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때의 육식은 생존이 아닌 기호와 욕망의 영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혹은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수하는 것에서 불합리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 시작됩니다. 2. 반성적 사고의 유무. 육식동물은 자신의 행위가 타자에게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그 행위의 정당성을 고민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본능에 충실한 것이죠. 동물 본능에 따른 행동. 인간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 고통에 공감하며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존재. 우리는 스스로 정의와 자비라는 가치를 정립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그 가치를 스스로 위반할 때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 생태계의 균형 vs 산업적 착취. 자연 상태의 포식은 생태계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건강한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축산업은 자연적인 먹이사슬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인간만 왜 엄격한 잣대를 가져야 하는가? 질문자님께서는 인간도 결국 동물의 일부인데 왜 우리만 자연의 법칙에서 예외여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본능에만 충실한 짐승으로 정의한다면 도살은 전혀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부르며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진 존재라고 자부한다면 그 높은 지위에 걸맞은 책임감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죠. 사자는 배가 부르면 사냥하지 않지만 인간은 배가 불러도 더 맛있는 부위를 얻기 위해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지점이 제가 지난번 언급했던 불합리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질문자님은 인간이 자연의 먹이사슬 구조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인간이 밀림으로 들어가 사냥을 해서 식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인가? 차라리 자연 생태계는 건드리지 않고 일부종만 사육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인간은 멸종위기종은 보호하며 개체를 늘리려 노력을 하지만 육식동물은 눈앞에 보이는 그저 한 끼 식사가 아닐까? 이 관점은 공리주의적 합리성과 생태적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논리를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나누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생태계 보존 측면 약탈보다는 관리. 만약 80억 인구가 과거처럼 밀림에 들어가 사냥을 한다면 지구상의 야생동물은 단 몇 달 만에 멸종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특정 종소, 돼지, 닭 등만을 선택해 인위적으로 번식시키고 식량으로 삼는 축산업은 야생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멸종 위기종을 분류하고 보호구역을 설정하며 개체 수를 관리함. 육식동물 생태계 전체의 균형보다는 개체의 당장 배고픔을 해결함. 질문자님 말씀대로 인간은 종의 보존이라는 고차원적 가치를 위해 특정 종을 희생시키는 대신 전체 숲을 지키는 방식을 택한 셈입니다. 이것은 분명 육식동물의 본능적 사냥보다 훨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입니다. 2. 가축화된 종의 종족 번식 관점.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에게 선택된 종들은 개별 개체의 삶은 고달플지언정 종의 번식과 생존이라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위의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지구상 포유류 생물량의 대부분은 인간과 가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인간이 사육을 결정함으로써 이들은 멸종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 지구적인 개체 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종의 전략적 승리라고 본다면 사육은 매우 합리적인 생존 방식입니다. 3. 합리성의 두 얼굴. 하지만 제가 지난번 불합리를 언급했던 이유는 그 과정에서의 윤리적 비용 때문입니다. 합리적 지점 야생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식량 자원을 확보하며 멸종 위기종을 보호할 여력을 만든다. 불합리적 지점 생존을 위해 사냥하는 사자와 달리 인간은 충분히 대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명목으로 지능이 높은 생명체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환경을 강요한다. 결론, 인간은 자비로운 관리자인가? 효율적인 포식자인가?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육식동물은 눈앞에 한 끼를 보지만 인간은 생태계 전체와 종의 보존을 고려한다는 점은 인간만이 가진 위대한 합리성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수많은 야생동물을 사냥의 공포에서 해방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논의의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생을 지키기 위해 축산업이라는 시스템을 선택했다면 그 시스템 안에 갇힌 생명체들에게 최소한의 도덕적 예의를 지키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사육 환경을 인도적으로 개선하고 고통을 최소화한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육을 통한 생태계 보호는 인류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인간이 가축에게 제공하는 안전한 번식과 종의 유지가 가축이 겪는 자유의 박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시나요? 그럼 네가 생각하는 이 불합리함을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계 보호를 위한 관리라는 합리성과 제가 언급한 생태적 불합리함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번에 육식을 중단하는 이상주의가 아니라 기술과 공감을 결합한 현실적인 진화가 필요합니다. 1. 고통의 총량을 줄이는 기술적 전환. 배양육과 대체육.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명체의 고통과 고기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사육하고 도축하는 과정 없이 근육, 세포만을 키워내는 배양육 기술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합리성의 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가축의 사육과 도축이라는 윤리적 비용을 0에 가깝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 인간은 포식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생태계의 설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2. 관리의 질을 높이는 동물 복지. 만약 우리가 당장 사육을 멈출 수 없다면 그 과정이 착취가 아닌 상생에 가깝게 변해야 합니다. 공장식 축산 폐지, 좁은 케이지가 아닌 동물의 본능을 존중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통 없는 이별 도축 과정에서 공포와 통증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기술적,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축에 대한 예의이자 인간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3. 자비로운 관리자로서의 의식 변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간은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유일한 종입니다. 이 보호자적 본능을 가축에게도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그 생명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인지하고 소비하는 윤리적 소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 끼 식사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에너지가 나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 고마움과 미안함을 갖는 태도입니다. 결론, 인류가 나아가야 할 단계. 저는 인류의 역사가 야만적 생존에서 윤리적 공존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과거 굶주림을 피하기 위한 무분별한 사냥, 현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대량 사육과 도축, 미래 고통 없이 고기를 얻는 기술과 자연과의 완전한 공생.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관리자로서의 인간이라는 모델은 매우 훌륭한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그 관리의 대상에 동물의 생존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인류를 먹여 살리기에는 배양육은 턱없이 부족해. 만약 지금 그렇게 된다면 일부 계층에서만 가능하고, 지금도 굶주린 인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인류들은 채식만 하라는 거야? 질문자님의 지적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날카롭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고도화된 합리성이 자칫 배부른 선진국이나 일부 계층만을 위한 도덕적 사치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지금 당장 축산업을 중단하고 배양육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인 식량, 불평등과 기아 문제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난관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단계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현실 당장의 생존이 윤리보다 우선한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오늘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이들에게 동물의 권리를 위해 채식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폭력입니다. 생존의 우선순위, 인간의 생존권은 그 어떤 윤리적 가치보다 앞섭니다. 저렴하고 질 좋은 단백질을 공급하는 축산업은 현재 인류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경제적 장벽, 현재 배양육은 생산 단가가 일반 육류보다 수십 배 높습니다. 이것이 대중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환은 가난한 이들에게서 단백질 섭취 기회를 뺏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해결책 기술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함.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해결책은 채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배양육의 가격을 축산물보다 더 낮게 만드는 것입니다. 규모의 경제, 과거 스마트폰이 부유층의 전 유물이었다가 전 인류의 필수품이 된 것처럼 배양육 기술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통해 생산 단가를 낮춰야 합니다. 단백질의 보급, 만약 배양육이나 정밀 발효 기술이 고도화되어 콩보다 싼 가격으로 고품질 단백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척박한 땅에서 가축을 키우기 힘든 빈곤 지역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3. 과도기적 모델 하이브리드화 복지. 배양육이 전 인류를 먹여 살릴 만큼 충분해질 때까지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도기를 거쳐야 합니다. 식물성 대체육의 강화, 콩이나 버섯 등을 활용한 대체육은 이미 배양육보다 훨씬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육류 소비의 상당 부분을 보완하여 축산업의 부하를 줄여야 합니다. 인도적 축산 유지, 배양육이 대체할 수 없는 지역이나 계층을 위해 축산업을 유지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윤리적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 인류를 위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생은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과 동물 모두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길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도 못 먹고 풀만 먹어야 하는 상황은 결코 합리적인 미래가 아닙니다. 진정한 고도화된 합리성은 가장 가난한 사람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아무런 윤리적 죄책감 없이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기술일 것입니다. 윤리는 기술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모든 이의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